안녕하세요. 직장인 420명이 말하는 직장 내 상사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크블리와 함께한 리서치 결과인데요. 크블리, 이게 무엇일까요? 국내 대표 교육기관인 KMA의 K, 그리고 직장인 1등 앱 브랜드의 B, 그리고 이렇게 함께 추진한 리서치, 그래서 만든 이름 크블리. 이름 참 멋지죠? 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칭찬해요. 칭찬해요. 저는 상사 대표 은경, MZ 대표, 네, 태균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이신 송명숙 교수님 함께 모셔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블라인드 앱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네, 당연히 사용해봤죠. 그 유명한 걸 사용 안 해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글도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너가 없었네요. 그럼요. 슬라이드의 강점인데, 네. 네네.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아무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블라인드하고 저희 KMA에서 함께 크블리 리서치를 작성했고 무려 직장인이 420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MZ세대가 일하는 직장 내 상사와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문에 참여하시지 못했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형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주는 창의형 리더십이고요. 세 번째,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공감형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성과 관리와 지원을 해주시는 코칭형 리더십인데요. 혹시 어떤 리더십을 선호하세요? 선택해보세요. 선택하셨죠? 결과는 구성원의 성과 관리와 지원, 코칭형 리더십이 32%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공감형 리더십이 29%, 그리고 보상형 리더십이 23%, 창의형 리더십이 16%가 나왔네요. 여러분이 선호할 리더십과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셨을까요? 태균님, 혹시 태균님은 상사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장 선호하세요? 리더십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카리스마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저는 이제 코치형 리더십이랑 그다음에 공감형 리더십 요 두 가지가 조금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리더십이라는 거는 누군가 나를 좀 이제 앞에서 이끌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를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저 코치형 나를 조금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감형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상사 입장에서 코치형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이제 코치형 리더십을 되게 선호하시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답정너 이야기 얘기하는 것처럼 네. 코치형 리더십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하는 방식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 이들이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잘해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니? 무엇을 더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 어떤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럴 때 잘했으면 기꺼이 거기에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친구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네. 가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이 급박함에 조급함이 들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신 분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네. 그걸 저꼭 말을 해야 알아. 이제 갑자기 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수님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 말을 해야 알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확 끌고 가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부진한 것도 잘 해결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더 상황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많이 또 교육받은 사람 아닙니까? 리더십 교육도 받고 하니까 처음에는 차근차근 하다가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잘 돼요.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그때 막 이제 다다다다
다 이야기하면서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고 급한 사람은 리더예요. 예. 우리 직원들은 불안하고 급하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뭐가 잘 못하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막 급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너 안에 가지고 있잖아. 똑똑 노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가 찾아가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태균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기 결과를 보면 그 보상형 리더십이 23% 정도가 보여요. 지금 MZ 세대들이 요즘 공정과 보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퇴사를 하거나 뭐 노사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신문 기사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공정과 보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저희는 느끼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공정과 보상은 지금 요즘 최근 이제 MZ 세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공정과 보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되었지만 특히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학 졸업하기도 힘들고 또 그 졸업 이후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과연 이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성공한 만큼 그거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또 나를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평가와 그다음에 그런 체계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고 일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MZ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이제 하나의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량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조직 비전을 제시하는 상사. 두 번째,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하는 상사. 또 세 번째,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상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업무 전문성이 있는 상사.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상사의 역량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또 이제 수치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가장 높은 이제 수치가 나온 거는 업무 전문성이었습니다. 업무 전문성의 33%, 그리고 조직 문화 관리가 32%, 그리고 조직 비전 제시가 18%, 조직 성과 관리가 17%가 나왔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상사 여러분들, 업무 전문성을 기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상사, 여러분의 상사들을 만나봤지만 그 상사분의 명확한 이런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르는 분야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리더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을 같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해봐라고 지시해 주시는 상사분도 계셨고, 그 중에 같이 소통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 주시는 이런 상사분이 좀 계셔서 저 생각해 보면 그분 밑에서 일할 때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업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소통이 좀 잘 되는 상사, 이런 상사를 저는 좀 더 선호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혹시 태균님의 경우에 제가 좀 농담 삼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전문성이 높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상사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업무 전문성이 낮아요. 조금 잘 모르세요. 그런데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나랑 케미가 너무 좋아, 이런 상사분이 두 분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시는 상사분이 계시다면 어느 편을 좀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수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소통이 잘 되고 케미가 잘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사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상사에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소통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사람과 나의 케미가 잘 안 맞더라도 뭔가 이 상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그래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내 앞으로의 미래 비전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업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상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업무 전문성은 혹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완전 신입사원 때 느꼈던 업무 전문성은 저는 이제 엑셀이나 이런 보고서 같은 거를 잘 못 다루는데 와서 그냥 시크하게 하고 딱 해주는. 신이죠, 신. 네. 갑자기 존경하게 되고 내가 이제 커피도 한 잔 이렇게 사드리고 싶게 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의 업무 전문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 뷰카이 시대에 그럼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특히 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리더들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일도 잘했고 그래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전문적이었다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 뷰카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리더들도 이제 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맞아요.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 네. 업데이트가 과거에는 조금 뭔가 이런 선형적인 부분에서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림 어렵다라고 어렵긴 하겠지만 예, 네.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복잡한 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업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의 이제 역량이고 거기에 필요한 건 학습 민첩성이다. 예, 새로운 것들 빠르게 업데이트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지식의 반감기가 뭐 3개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3개월이요? 3개월 지나고 나면은 뭐 이게 무용하다는 거죠. 뭐 틀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너만 아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 민첩성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렵지만 이제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 새로운 것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영역, 우리 이제 영역에서 우리 업종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민첩성이 필요한 거고, 이게 학습 민첩성의 속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이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분야, 우리 업종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헤쳐나가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제너럴 이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 그래서 아까 우리 태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찰력, 처음에는 엑셀 잘하는 선배들이 멋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멋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인데 그러면 나의 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들을 들여다보고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만 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민첩성 그리고 제너럴 이어라고 할 수 있는 귀, 또 볼 줄 아는 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모르면 외면당하죠. 업무 전문성 1위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리더가 아닌가. 네, 다음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은 언제 상사를 리스펙하십니까? 첫 번째는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많을 때 나는 상사를 리스펙한다.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클 때 나는 상사를 리스펙한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는 리스펙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때 나는 상사를 리스펙한다. 라고 제가 선택지를 저희가 4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상사를 리스펙하십니까? 언제 상사를 리스펙하느냐?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장 상사를 리스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줄 때, 그리고 세 번째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클 때, 또 마지막으로 대외적 네트워크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상사를 볼 때, 와, 대단하다. 존경심이 팍팍팍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상사는 어떠실까요? 태균님 혹시 상사한테 반한 적 있으세요? 우와, 너무 멋지다 이런 느낌.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해결해주는 선배가 있다라고 하면 리스펙을 하게 되는데 그 선배들이 약간 이런 심리적 안정감과 영향력 그런 네트워크가 많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리스펙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내가 힘든 좀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나 조직에서나 뭔가 힘들 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 그럴 때 이제 제가 리스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리스펙 받고 싶네요. 리스펙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또 이어가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상사와의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보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직, 팀의 방향성만 주장하는 상사. 그리고 두 번째, 소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사. 그리고 세 번째, 일방적인 업무 지시만 하는 상사. 그리고 네 번째, 실무 이해도가 부족한 상사.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머리가 딱 아프더라고요. 왠지 누가 떠오르셨나요? 떠오른다기보다는 이런 상사들이 종류별로 이제 저의 팀에 있거나 이제 함께 일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사와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지 골라주셨냐면요. 바로 일방적인 업무 지시하는 상사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이제 비대면 회의도 많이 진행되고 뭔가 상사와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기회가 또 많이 있는데요. 소통이 많이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통상 상사 입장에서 나는 소통을 굉장히 잘해라고 자부심을 가지신 상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조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소통을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센스 이런 걸 갖추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쵸. 예. 사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더십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나,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나를 알려면 우리 팀원들을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 팀원들이 내가 이야기할 때 나랑 아이 컨택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할 때 조금 같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 또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내 주위로 조금 많이 이렇게 모이는지 아니면 흩어지는지, 사실은 예,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눈빛, 얼굴빛, 예, 몸 어떤 행동 이런 것만 들여다봐도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자기 오인처럼 뭡니까? 나는 잘하는데 얘네들 왜 이래? 사실 제가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팀원들은 진짜 문제다. 예, 다 와서 막 토로해. 우리 팀원들은 말을 안 해요. 뭐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하고 뭐 소통하라고 하지만 나는 소통해요. 나는 질문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왜 하기 싫어요? 답정 너희 경우가 답정도 그래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질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빈도수거든요. 빈도. 예, 이 빈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나에게 이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명심할 건 우리 팀원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제 행동들은 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예, 명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아채는 것, 이게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다음 한번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또 질문은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요.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예. 첫 번째는 전사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친분을 강화하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업무 협업 툴,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소통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 네 가지의 이 선택지를 드렸어요. 예.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저 네 가지를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사적인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결과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 43%가 조직 문화가 달라져야 우리가 소통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자. 세 번째는 이제 업무 협업 툴.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친분 강화. 가장 중요한 건 조직 문화나 그리고 어떤 기회들, 소통의 기회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전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라고 할 때 지금 43%라는 비율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개선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조금 해나가야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참 오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질문이죠. 예, 뭐 큰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 또 KMA에서 저희가 또 이틀 과정으로 해서 저희 조직문화 구축 관련된 강의를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들여다보면 참 조직문화가 뭐 쉽게 금방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이렇게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바꾸고 싶다 해요. 예, 바꾸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바꿀까? 이게 뭐 한 가지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뭐 호칭이든 뭐든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벤트를 통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느냐, 아니면 서로 뭐 유리창 보고 앉아 있느냐, 등 대고 앉아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강의장은 오픈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또 소프트웨어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은 리더십이에요. 예. 얼마나 서로가 인정하는 분위기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냐, 이렇게 서로 리더가 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벤치마킹 하자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구글이 어떻니, 뭐 애플이 어떻니, 막 맞아요. 저도 벤치마킹 아마존 하자라는 다녔어요. 아마존 뭐 벤치마킹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조직에 맞는 조직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 문화를 원하는지, 예. 그리고 우리 조직에 맞는 조직 문화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 문화 팀 만들고 외부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몇 억 들여가지고 이제 또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멋있는 것들을 쫙 만들어놔요. 예. 쫙 만들어놨는데도 안 돼요 이게. 예. 대부분 이제 컨설팅 회사는 뭐 3개월, 6개월 하고 이제 빠지고 내부에서 이걸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부의 조직문화팀은 컨설팅 회사에 다 의뢰해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조직문화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성과.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로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단기 성과에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벤트 몇 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즐거웠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숨 차는 거예요. 마음이 숨이 차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조직 문화팀이 또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아직 변화할까 말까 변화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면서 우리는 변화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마음이 이제 숨이 찬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패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제 복지를 잘해주면 뭐 조직 문화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복지 하나가 조직 문화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저 하나의 하위 요소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우리 조직의 옷을 입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또 가져가 볼게요. 상사와의 소통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영향을 미친다. 일부 영향을 미친다.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소통은 사실 업무랑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네, 것 같은 네, 네. 질문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한번 보실까요? 무려 98%가 영향이 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음 문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볼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사가 된다면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공정한 성과 그리고 보상을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 두 번째, 즐겁게 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뭐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사라고 하면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수평적이고 조금 이제 즐겁게 일하는 약간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는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 여러분 상사면 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그렇죠. 예, 즐겁다라는 것 안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수평적인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성과와 보상.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성장 비전.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되고 싶다.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 앱이 네네.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이름으로 그 회사명이 사명이 되어 있는데 우아한 형제들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에 뭐 11가지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잡담이 경쟁력이다라고 했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잡담이 있어요. 경쟁력이다. 그래서 잡담을 많이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획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문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잡담도 많이 하는 게 즐겁게 일하는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37%가 즐겁게 일하는 환경 구축이라고 했을 때 물론 조직문화적 측면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언제 즐거울까라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사람들은 언제 즐거울까? 그 안에 내 얘기가 있을 때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결정하는 내가 함께하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본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어떤 각각 개개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조직은 나와 거의 동일시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이 조직에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있는 조직은 그럼 기대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작은 성공 경험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좋잖아요. 뭐 성공하면 뿌듯하고 그쵸. 다음에 뭐 또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 있는 조직을 만들려면 어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 본인이 아까 선택한 업무에 대해서도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이나 이런 격려로서 보상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매우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크블리 설문을 통해서 만나본 7가지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요약해보면 직장인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입니다. 업무 전문성이 있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잘 해결해 나가는 상사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응답자가 상사와의 소통이 업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상사와 소통이 잘 될 때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소통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개인적인 노력의 차원보다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이들은 본인이 상사가 되었을 때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크블리에서 진행한 7가지 설문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숙제를 얻은 것 같아요. 또 숙제를 또 받아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인들이 좀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업도 가고자 하는 비전들을 잘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도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더욱이 더 좀 영역도 좀 확장해 나가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MZ세대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해 본 적 있는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지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기업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상사의 느낌으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당장 자리에 돌아가서 직원들이랑 조금 더 눈을 마주보고 조금 더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조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꼰대가 되지 않아야지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이제 조직원분들께 밥을 사실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팀, 조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저희가 크블리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크블리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을 완전히 넘는 녀석들 편이라고 해서요. 이전까지는 상사 편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후배 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셨던 이제 상사분들,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한번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라인드에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런 여러분들의 후배와 관련된 설문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저희가 또 이제 크블리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님들 의견 주세요.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하기.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아, 이렇게 될까요?